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3월 3일 장이 마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연준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렸어요. 보시면은 연준에서 0.5포인트 금리를 내려서 왜 내렸냐 하면은 바이러스 공포와 싸우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는 1%에서 1.25%로 내렸어요.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0에서 0.25%로 이렇게 가다가 16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금리를 차근차근 올렸어요. 차근차근 올렸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0.25%씩 올린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9년도까지 올려서 19년도 초에는 2.25%에서 2.5%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세 번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총 0.75%를 내렸고, 오늘 갑자기 0.5%를 내려서 1에서 이제 1.25가 됐는데, 0.5포인트 내린 것도 또 큰 거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내린 거예요. 사실 FOMC 그 모임이 3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내렸는데 왜 갑자기 내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G7 미팅이 있었어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 G7 재무장관들이 모였는데 뭐 이제 협력을 하겠다, 어떤 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시기적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효과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미팅에서 어떤 결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우리는 액션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제 적절한 액션, 뭐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아니면 뭐이 시국에 경제 서포트가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긴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액션이 취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로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미 상륙을 했고, 지금 여기 미국 서쪽, 북서쪽에 워싱턴주가 있는데, 여기 워싱턴주를 보면은 벌써 지금 사망자가 8명이 있고, 여기도 시애틀 부근에 한 명, 이제 다른 카운티에 한 명 있어서 벌써 지금 시애틀 근처에 지금 워싱턴주에 벌써 9명의 사망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국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급과 수요의 수축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로 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뭐 G7 뭐 재무장관 미팅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0.5포인트를 내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낮아졌을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G7 미팅에 대한 그런 기다렸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막 보시면은 S&P 500도 2.8% 떨어지고 다우도 거의 3% 가까이 떨어져서 거의 지금 8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우가 80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월요일에 올랐던 것보다 반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왜 떨어졌는지 한번 몇 가지 투자자로서 아니면은 개미로서, 투자의 개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5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업 실적과 그리고 거시경제 아니면은 이런 큰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뭐 S&P 500이나 다우도 거의 3% 가까이 떨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냐면은 아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수익도 잘 낼 수 있는데 거시 경제의 요소나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왜 이렇게 기업들이 한 번에 다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만 해도 금이 3.14% 상승을 하고 장후에는 0.64% 상승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금 ETF 하나를 예를 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오늘 막 다른 기업들 다 이렇게 3% 5% 깨질 때 금은 3% 올랐으면은 금은 과연 사야 할까? 너무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하루에 3% 올랐고 뭐 한 달에는 5%, 1년에는 27%나 올랐는데 아 이거 금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월요일에 벌써 반영이 된 건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에 4% 거의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과연 지난주에 많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인 건지, 아니면은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제 이미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중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게 아직은 반영이 안 됐고 어쩌면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FOMC가 그 원래 일정이 3월 18일에 있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FOMC가 뭐냐면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고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3월 18일도 아닌데 미리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3월 18일이 오면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지금 벌써 아까 본 것처럼 금리를 지금 작년에도 이미 3번을 낮췄고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데, 오늘 이렇게 0.5% 낮췄는데 오늘도 떨어지는데 과연 한 2주 정도 뒤에 금리를 뭐 낮출 것 같긴 한데 뭐 얼마나 낮출까? 과연 낮추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까? 이거에 대한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약이 언제쯤 개발이 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운 지역에서는 덜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아니면 그 전에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크게 딱 5개 정도,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한 5개 정도의 질문들을 냈는데 이거의 답을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투자자이기도 하고 흔하디 흔한 개미이기도 하고, 이런 기업 실적과 아니면은 어떤 거시적인 경제,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분석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S&P 500이 2.81%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공포로 인해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G7 재무장관 미팅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0.5%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덜 떨어졌다 해서 만약에 0.31%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칼로 나누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사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81% 떨어진 거 보고 아 오늘 뭐 이러한 일이 있고 뭐 저러한 공포들이 있고 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 실적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주가 어떻든 뭐 수출이 안 되든 뭐 미중 무역이 어떻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로 인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겠죠. 사실 100% 맞을 순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뭐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아니면 트렌드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2019년에 S&P 지수가 뭐 30%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기업 실적보다는 어떤 기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하면은, 예를 들어 2020년에는 2년 연속 30% 성장할 수 없을 테니까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들이 천차만별이겠죠.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분석을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G7이 어떻더라, 금리를 인하해서 왜 금리를 인하했는지, 뭐 연준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뭐 사실 제 채널보다 다른 채널 가면은 더 분석도 자세하게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영상의 초점은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알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이런 거시적인 경제 분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저렇다 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하는 그런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불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500불을 투자할지 1,000불을 투자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돈은 1,00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3,000불, 4,000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1,000불까지 뭐 무리하면 1,500불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대비하고 어떠한 상황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나의 그릇의 크기가 있거나 나의 어떤 한계가 있으면은 저희는 그만큼의 액션밖에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투자금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은 매수의 시기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지금이 뭐 매수의 타임이다, 매수의 기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흔히 뭐 장전이 되어 있지 않다, 총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트렌드를 잘 읽어도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석은 전문가들이 하고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뭐 세율을 낮출지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나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개인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들을 모아가면서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옵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결론은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장기 투자의 목표와 그리고 그 준비를 해나가면은 저도 그렇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